안녕하세요. 아침에 빗소리에 잠이 깬 나그레입니다. 아우, 35도가 아니고 30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 35도에 너무 덥다가 30도가 되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겨울옷을 잠옷을 입었냐. 아침부터 뭐 정장을 하고 앉아있을 순 없으니까요. 대충 두꺼운 거 앉아있습니다. 아, 창문에 가가지고 빗소리 한번 듣고요. 지금 빨래 돌리고,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층도 없어서, 예, 밤에 피아노 쳐도 되고, 예, 소리를 크게 해서 뭐 노래를 들어도 되고, 그런 건 좋은 장점이 있어요. 가끔 옆집에, 근처 사진 않지만, 여기 맞은편에 닭들,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닭들 소리도 들릴 수 있거든요. 진짜 막 커피 믹스 탁하니까 또 아메리카노 이렇게 두 잔 타고 밤에 잠 잘 잤거든요. 요새 잠을 잘 자긴 하는데 근데 중간에 점심하고 하면 그렇게 막 잠이 쏟아져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그 토끼잠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잠이 패턴이 좋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모든 건 걱정이 좀 없어져야 이제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해요. 어젯밤에는 또 유튜브에서 전자 TV 없으니까 TV는 안 보고 이렇게 핸드폰 영상으로 뭐 보는데 와, 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뭐 부부가 같이 감옥 대통령 가는 부부가 있나 없나 뭐 하도 이슈거리로 쏟아대고 그래서 막 귀도 아프기도 하고 막 눈도 피곤하고 머리도 막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먼지 같은 저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돈하고요. 이 힘 파워랑 권력이 붙으면 지네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카르텔을 자기네들이 형성하고 자기네들이 유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결한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태극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문에 가면 훼손되기도 하고 그 이미지가 그냥 태극기 하면 3.1절의 유관순 이미지가 우리한테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언젠가 모르게 저는 이하여고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를 이하여고를 다녀서 그 강화문에 대한 그 사거리에 대한 이순신 동상을 중심으로 해서 맞은편에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에 교업비등, 밑에는 교보문고. 저는 교보문고를 다녔던 시대의 청춘의 어떤 그 추억거리를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던 나로서는 이하여고 다니면서 맨날 그 담 넘어가서 야자 시간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2시간, 3시간 읽고 있었고 애들 한참 대입 공부했을 때 저는 도서관에 가서 모든 책을 다 학교 책과 교보문고에서 많이 넘나들면서 많이 읽었던 그 시대에 대한 그런 감성을 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정이 많은데 가끔 생각나서 강화문에 가면 그냥 이렇게 딱 아예 터전을 잡으셨어요, 그분들은. 온몸에 태극기를 감싸고 태극기에 성조기를 같이 들고 그런 거 보면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보면 이게 당최 내가 정치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뭘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 통해서 전 상관이 없이 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정치 이슈에 대한 것들을 보면 또 알고리즘이 계속 물고 들어와요. 물고 들어와서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자꾸 보여주는가.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놔요. 그냥 여기 화면에 줄줄이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제가 매년 200만 원 언저리 월급 타는
이게 근근하게 살고 있다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에 40을 살고 있는 나는 4대 보험 중에 의료보험비가 거의 10만 원 이상 넘게 공제가 되거든요. 그걸 저축을 해봐요. 근데 지네들은 어? 있는 것들에 대한 뒷담합니다. 정치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 정당하게 하지 않는 그들에게 자그마한 예침을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꼬박꼬박, 아무리 꼬박꼬박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타는 월급을. 지네들이 정해놓은 걸 다 내고 있는 우리 소시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네들은 그걸 다 싸잡아서 자기네 목구멍으로, 자기 주변을 아주 그냥 돈으로 그냥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기가 차지도 않고. 아무리 내가 일하는 일금이긴 한데,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그렇게 쪽쪽쪽 빨아댈 것인지.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는 뭐 좌판이 우편이 뭐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수에 더 가까워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영역에 여기 테두리 안에서라도 그냥 이렇게 숨쉬고 그냥 이렇게 근근하게 살고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어떨 때는 이렇게 숨이 이렇게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고 견뎌내고 있는 나의 삶에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젯밤에 막 하도 유튜브 영상에 뭐 오늘 드디어 뭐 건이가 구속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막 그거 듣다가 잤거든요. 그거 듣다가 잤는데 오늘 아침에 제 눈 뜨자마자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보니까 되긴 됐네요. 우린 또 이렇게 저는 영화를 보잖아. 영화에서나 저는 뭐 게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영화나 아니면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껏 나와 있던 뭐 내부자 뭐 여러 이런 종류의 영화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발톱이 때만큼도 아닌 것 같아. 나 발톱이 때만큼도 아닌 것 같아. 전부 다. 요만큼 났던 사건들을 이 부부가 그냥 이렇게 수미를 이렇게 떠올려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봐봐. 여지껏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야. 라고 막 보여준 느낌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이렇게 절단내서 그게 없어.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감자 주렁주렁 올라오듯이 이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들도 그 위에 올라타서 상징적인 의미를 된 거구나. 도대체 얼마나 깊을까? 정말 얼마나 깊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빨래 돌리면서 생각하니까 또 요만한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가지를 가진 사람이 100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를 더 채운다. 하나에 있는 사람은 99를 포기하고 하나만 보고 사는데 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움직이는 판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까 물론 나의 일개미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내 세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탐사 보도나 이런 걸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탐사의 보도를 보잖아요. 탐사의 보도를 보면 막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비리를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현실이 때로는 이렇게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뭐 알겠어. 여지껏 그러고 살았거든. 내가 뭘 알겠어. 내가 뭘 알겠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뭐 재판에 넘겨줘도 뭐 풀어지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래서 그냥 속이 썩어 뭉그러져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생기는구나. 피해자들이 그래서 생기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 뜨자마자 불 켜고요. 제가 이 집이 너무 밝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창문 쪽 다 암막 커튼을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면 완전 암흑이에요. 그래서 몇 시인데 아주 이렇게 깜깜하지? 그리고 빗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장마철에 제때 오지 않으면 뒤늦게 한 번에 많이 오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오늘 내리는 비 소리 들어보니까 이슬비보다는 좀 빗방울이 좀 굵네요. 조금 오니까 제가 있는 이 지역은 좀 살 것 같긴 한데 또 피해가 많은 지역은 또 걱정이 더 많으시겠죠. 참 내가 있는 곳이 비가 많이 와서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비가 안 와서 뭐 걱정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앉아서 빗소리 들으면 되게 힐링이 돼요. 조금 몇 시간 있으면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할 때 걱정보다는 그냥 오늘 조금 약간 다운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좀 비가 와줘서 고맙다. 요 정도면 조금 와줬으면 좋겠다.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란 자들이 그 밑에서 큰 장관을 이루어서 어떤 내각을 이루어서 나라 일을 한다는 자들이 행태가 보고 있자니 제가 보는 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뭐 언제는 안 그래서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가 이슈가 터지고 뭐 어느 큰 회사가 뭐 세금을 안 내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다 그냥 영화 스토리 같잖아. 영화 스토리 같고 그냥 아유 뭐 그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고 왜냐면 저 일개미의 저 같은 삶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혼하고 1인 가구가 돼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저런 영상도 보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근데 너무 영화 같은 얘기들 아닌가요? 너무 영화 같은 얘기들 아니에요? 아, 그냥 오늘 그냥 깝깝해서 비도 오고 기분도 이렇게 침착해지는 게 좋네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 오늘 금요일이 광복절 여름 8월달 마지막 이제 휴가일 수 있잖아요. 마지막 연휴일 수 있는데 목요일 같은 수요일, 내일은 금요일 같은 목요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애들하고 휴가를 안 갔어요.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하여튼 그래서 원래 휴가를 잘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1년마다 한 번씩 어디는 가긴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에 애들하고 하루 당일치기로 드라이브를 할 건지 뭐 모이기로 했으니까 저희 세 식구만의 또 어떤 하루 짧은 휴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드라이브 하면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그게 다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집에서 뭘 해먹지는 않아서 가끔 이게 밖에 나가서 뭐 먹을 때 이동할 때 그 차 안에서 많은 얘기들 하거든요. 사실 집에서 모이면 각자 뭐 저부터도 그렇죠. 저부터도 제 휴대폰에서 뭐 맨날 보던 거 보고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만 이렇게 짧게 짧게 얘기하는 게 단데 그 어디 갈 때 이동하는 한 두세 시간 안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얘기의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어리시거나 아니면 부부끼리 아니면 연인끼리 얘기할 게 많으면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 많이 추천드려요. 되게 거기서는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선 아이 컨택을 안 하고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때로는 그 속에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잘 부담 없이 다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저희들도 물론 연인끼리는 아이 컨택하고 얘기를 하면 더 좋겠지만 요즘은 그냥 대면대면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아무래도 이렇게 마주하고 서로의 이렇게 눈이라든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때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들, 딸 저보다도 다 1인 가구씩 이제 각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뭐 있었던 얘기들 뭐 친구들 얘기 아니면 다들 연인들이 없으니까 뭐 일어났던 회사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 들으면서 어 벌써 우리 애들도 20대가 아니에요. 30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대에서 나왔던 얘기들, 20대에서 들었던 얘기들, 근데 지금은 30대, 나 엄마는 50대 후반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는 시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도 이렇게 해서 얘기 들으면 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런 것도 좀 느끼기도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 떨어져 사니까 저희도 1년에 한 10번 만날까? 횟수를 치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는 한. 그리고 저도 어느샌가부터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졌고, 그 내 제 템포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막 이래야 돼서 애들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같이 잠을 자면 되게 좀 불편해요. 어느샌가 저도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 애들 오고 손주 오면 너무 반가운데 가면 너무 편하다고 그런 속내를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오늘도 또 쓸데없는 얘기 있죠? 자, 오늘 뭐 주말이 코앞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도 주말 잘 보내고 서로서로 각자 잘 보내고 건강하게 우리 대면하지 않지만 서로 응원하는 그런 하루, 그런 8월달의 마지막 연휴를 주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또 주저주저 얘기했지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